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 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부지 찾기에 나섰습니다. 2,500억 원의 특별 지원 혜택까지 내세웠는데요. 대체 매립지 공모 발표에 대해서 인천시 반응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2017년 공모 실패 사례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결국 현재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유재홍 인천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공모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4자 협의체 중에서 인천시를 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2,500억 원의 특별 지원까지 보태서 지금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건데요. 어느 정도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일단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그 4자 협의로 만들어진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이 관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공모 기간은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지 후보를 공모하고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공유 수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를 보면 220만 메타제곱 이상이고 실 매립 면적은 170만 메타제곱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 3-1 공구의 2배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입지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첫째는 상수도 보호구역,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존구역, 그다음에 문화재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공모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일단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는 좀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일단 환영한다 그 의미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 매립지에 더 이상 매립하지 않는다,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는 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거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와 서울시가 추진하지만 과연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 경기도가 공모를 했긴 했습니다만 인천시가 빠진 채 추진하는 게 과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시의 이제 자원순환 대전환의 정책과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 이게 공동 대응 차원이 아닐까 싶고요. 형식적인 차원의 공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위한 연막 작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좀 잘 따져봐야 하는 면들이 있으리라는 의견인데 사실 인천시 반응도 묘합니다. 박남춘 시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는 말을 덧붙였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천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큰 틀에 있어서는 이제 환영한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속마음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 정책과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양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반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신의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인천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매립지를 조성을 하고 또 광역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한 다음에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자신이 처리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영흥도에다가 지금 자체 매립지를 선정해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모하는 자체 매립지는 지금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한 지자체가 희생을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심지어 다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이걸 분류하고 또 소각하고 또 그 소각제를 매립하는, 결국 한 지자체의 희생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반한다, 즉 환경 정의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입장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쯤 돼서 이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박남춘 시장 발언에 동의를 하는지 이번 공모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유 전 의원님. 일단 저는 그 박남춘 시장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 동의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쓰레기의 77%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과 그 두 번째는 주민의 수용성의 우려가 있어 그 2017년도에 공모했던 부분들이 공개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성 부족이 우려가 되고 또 세 번째는 쓰레기를 버린 곳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환경 정의인데 또다시 매립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아까 전에 이두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도시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물론 공모 결과를 지켜봐야 이제 답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세 가지 이유로 현실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공모 좀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시장님? 저도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 시장 발언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소각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신의 지역에서 소각을 한다? 그것도 서울, 경기, 인천 쓰레기 그 전체를 다 자기 지역에서 소각한다 쉽지 않은 일이라 볼 수가 주민을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그럼요. 남겠죠. 주민들을 좀 설득하는 게 특별지원금 2,500억이거든요. 그리고 편익시설 2,500억까지 합치면 최대 5천억 줄게. 너네 처리하자. 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 쓰레기 다 소각하고 다 매립해. 그걸 찬성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2017년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조차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네.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는 건데 과연 공모를 인천시가 빠진 서울, 경기가 해서 과연 되겠느냐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볼 수가 있고요. 유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수면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약 220만 제곱미터, 약 66만 평 정도의 부지를 과연 어디에서 확보하느냐 그것도 관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실현 가능성이 별로 떨어지는 겁니다. 서울시 일단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인천시는 지금 자체 매립지라든지 소각장, 광역 소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참여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경기도밖에 없는데 네. 경기도에서 일단 추진을 해야 되고 경기도 역시 이번에는 인근 지역 반경 2km 경계에서 2km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받아갖고 공모 신청하라는 얘기인데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태 말씀드리면 그 공모 기간이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입니다. 그때 주민 동의 50%를 받고 또 토지 면적의 50%를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겠다는 건데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토지 면적은 70%. 70%예, 그렇죠. 예. 지금 공모 매립지를 둘러싸고 인천시와의 3자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야기 중에 계속 2017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공모가 실패한 전략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일 텐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2017년도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그 용역비를 이제 각출을 했습니다. 각출을 해가지고 용역으로 진행을 했고 2019년 3월 19일 날 그 최종 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을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그 발표를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공모하는 방식 유치 공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해당 토지에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라는 건데 결과는 별반 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 그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그 폐기물 매립지를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선출직들이 어떤 지자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도권 매립지 소각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을 거다. 그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2,500억 원 특별 지원금까지 붙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이 명분 쌓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체 매립지 조성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경기도는 공모 절차를 했다. 그리고 열심히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자 합의 당시에 있었던 부속 조항대로 3-209를 연장해서 매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기도와 그리고 뭐 서울시 서로 이해관계가 맞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죠.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경부 역시 이걸 조율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도권 매립지 연장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이런 의견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2조 5천억도 아니고 2,500억으로 누가 자기 집 안방에 쓰레기를 묻자라고 선뜻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서구 3-109, 209에 연장해서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로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차후 인천시와 수도권 매립공사나 환경부하고 이제 소송이 걸렸을 때 법적 문제에서 이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모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형식적인 공모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가 만약에 이 논의 테이블에 있었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그렇다면 이 자체 매립지를 찾겠다고 한 인천이 테이블에 앉지 못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인천이 논의 테이블에 설령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요. 달리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잘 안 나옵니다. 결국은 흐지부지 뭐 시간만 보내고 그리고 뭐 허송세월 하다가 결국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끌려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어서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상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인천시가 새롭게 자원순환 대전환의 정책을 마련을 해서 광역소각장 자체 매립지까지 다 선정해가지고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진행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2025 종료에 대해서 선제적 주도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이거 쓰레기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 쓰레기 대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거나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인천시를 설득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독이 됐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 매립지 합의문을 둘러싸고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인천시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가 이 매립지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갈등이 표면화됐다기보다는 이미 갈등은 시작됐어요. 이미 점화되어 네. 있고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갈등의 수위는 점차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변수는 인천 내 자체 매립지 그리고 광역 소각장에 대한 갈등 문제를 어떻게 그걸 마무리하느냐, 조율해 나가느냐, 얼마큼 빨리 그거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과연 박남춘 시장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재선이 되면 힘을 갖고 계속 추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정책에 대한 전환 문제 다시 또 앞선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가 흘러갈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인천시가 이제 4자 테이블에서 나왔잖아요. 네. 지금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새로운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되고 또 그 관할하는 지역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인천시는 나중에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적어도 나오지 말고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와서 만약에 계속 있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권한과 권리에 대한 문제들에서는 좀 도외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남아있는 것으로 그래요. 저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뭐 경기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환경부는 어떤 스탠스인지 좀 궁금한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망하고 있죠. 환경부는 지자체들끼리 서로 엉켜붙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이제 법적인 테두리와 기준으로 승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정도이지 이거를 그 사자협의체나 이럴 쪽을 리드해서 끌고 갈 생각이 네. 없어요. 이 책임을 나중에 져야 되기 때문에 해서 지금 그 환경부의 입장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왜냐하면은 이게 서울, 경기, 특히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인천 이 3개 지자체 간에 조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뭐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길잡이, 가이드라인, 지침, 방향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요. 관망을 한다. 이렇게 뭐 인천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게 해결책을 전혀 내주지 않는 환경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정책적 이슈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로 자꾸 가는 게 저는 더 우려스럽다고 봐요. 물론 그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오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환경부만큼은 정책적 문제를 좀 풀어가는 그런 스탠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인천시 2025년 쓰레기 매립지 종료 선언은 물 건너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수도권 매립지 3-1 사용이 연장되면 인천시의 자원 순환 정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물론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이제 문제는 자체 매립지가 어디가 되든 뭐 어디가 지금 뭐 영흥도로 이제 발표는 났긴 했지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가 되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확보해서 인천시 폐기물을 묻는다고 하지만 만약 서울 경기에서 대체 매립지나 자체 매립지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서울 경기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인천은 소각해가지고 자체 매립지에 매각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에 두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공사 또한 중앙정부 그 환경부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강제로 그 반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선제적 대응이라는 우리 사자협의회에서 있었던 그럼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이전을 받고 나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앞뒤가 좀 바뀌어 있는 듯한 다소 너무 불편한. 자체적으로 앞서 나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긴 잘 갔어요. 압박용으로 가기는 잘 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선제적 조치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인천시를 이관하는 거잖아요. 이런 작업부터 해놓고 나서 터트리는 게 훨씬 맞지 않았나 이렇게 아쉬움도 다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시 내 자체 쓰레기 매립지 선정도 좀 타격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두 곳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서구에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하고 결국은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한쪽은 종류를 하고 근데 두 군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 지금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종료선이 물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시기에는 계속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만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매립지와 광역 소각장으로 선정된 지역의 반발을 얼마만큼 주저앉히고 빨리 만들어내느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만큼 합의안을 빨리 도출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자원순환 대전환의 정책이 힘을 받고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면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 그리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까지? 아니 이게 반대로 네. 자체 매립지를 건설을 했어요. 저희가 친환경으로 해서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를 어떻게 종료를 할 거냐는 거예요. 서울 경기가 계속 갔다가 지금 중앙정보소관이잖아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한 건데 2-3년 이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더라도 결국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 매립지를 찾아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도 간에 대체 매립지를 못 찾는다고 하면 자체 매립지로 지금 박남춘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자체 매립지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각각. 경기도, 서울은 서울대로. 만약에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없고 또 난지도라든가 기존의 그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 지자체하고의 연결고리밖에 없지 않나. 결론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야 된다. 아니 그 의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사람이 자기 집 앞에다가 남이 쓰레기를 내가 내 쓰레기 알아서 우리 집에서 처리하는데 남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우리 집에서 묻겠다? 하지만 그게 사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합의문이 법은 아니거든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서로 충돌 문제 발생하고 이걸 조율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내가 우리 집에서 묻는 쓰레기를 못 묻게 하는데 억지로 가다 묻는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계속 묻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 그 정치적 합의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소장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정서적 문제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법리적 문제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인천시가 유리할 게 없다. 참 오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